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최근에 좀 바쁘네요. 예. 좀 짧게 하겠습니다. 난리 났죠. NC소프트 공매도 세력들 난리 났습니다. 예. 오늘 뭐 개인이 많이 샀다고 하지만 이거는 개인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코스닥 시총 20위권이에요. 코스닥이란다. 코스피 시총 20위권입니다. 이런 종목을 상한가를 개인이 보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에 제가 NC소프트를 조금 언급하고 있었는데 요런 큰일이 발생해서 약간 난감하긴 합니다. 거기에 정보가 불평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있겠죠. 오늘 또 드러났습니다. 그걸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만약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상승하면 네, 오늘 주제는 간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최근에 바쁘네요, 진짜. 네. 보던 거 몇 개 보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걸 좀 보겠습니다. 정보가 불평등한 종목이 있다 없다? 자, 악재호재는 여전합니다. 예, 변함이 없고요. 아직은 시장이 좀 내려앉을 만한 이슈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만한 이슈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코스닥 흐름 보시면 약간 강했습니다. 예, 강했어요. 일단은 외국인이 조금 다시 사는 모습인데요. 마지막에 털고 나간 게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마지막에 좀 털고 나갔습니다. 코스피를. 그것도 한번 나중에 봐야겠죠. 연기금을 제가 다룬다고 했는데 아직 못 다루고 있네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장이 강했다. 외국인이 주도한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피 상황이 약간 애매해졌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거는 요 아일랜드 갭 안에서 움직이는 거를 생각했잖아요. 근데 아일랜드 갭을 이게 역 트랩 스윙이 걸려서 떨어졌죠. 이쪽 트랩 스윙을 예상했는데 상승하는 거에 대한 트랩 스윙이 발생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직전 저점까지 와 있어요. 예, 훼손할 뻔했습니다. 전저점이 훼손될 뻔했어요. 이러면 급격한 하락이 나왔을 겁니다. 스탑로스가 어마어마하게 터졌겠죠. 근데 그거를 거래량이 조금 동반되면서 막아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상승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죠? 쌍바닥이죠. 쌍바닥이 형성되기 직전입니다. 여기서 상승하면 최소 3천까지 갈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이다. 지수가 한 번에 3%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왜냐?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약했어요. 약했고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2900이란 지수 수치 자체는 보면 높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코스피 3000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웃음을 샀습니까? 그만큼 3000이란 수치가 꿈의 수치입니다. 꿈의 수치인데 돌파를 아마득하게 했었죠. 10% 넘게 돌파했습니다. 그 뒤에 2900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싸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만 해도 2900, 3000 하면 에라이 꿈을 쫓는 아이구만 이랬거든요. 그런 겁니다. 여기서 쌍바닥을 찍는 거를 유심히 지켜보자. 단 거래량이 좀 동반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테슬라 머스크 씨의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를 주식을 판다라고 트위터를 한 머스크 씨의 목적은 자기 본의적으로 한 겁니다. 테슬라의 주가를 뭐 어떻게 하겠다. 예전처럼 테슬라 스탁 프라이스 이즈 투 하이라고 했잖아요.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은 것 같다라는 트위터를 하면서 공매도 세력과 전쟁을 하면서 주가를 부양시킨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때는 스탁 옵션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탁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식 10%를 팔겠다라고 한 건 지금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서 자기가 주식을 팔게 되는 건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성난 주주들 머스크 CEO가 주식을 판다고 하면 열받잖아요. 그 성난 민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소확갱이 분들 많죠.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거기에 최근에 1000슬라, 1200슬라까지 가면서 야 테슬라가 미래구나라고 투자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불이 붙었을 때 투자하신 거고 여기서 하락을 하면 불이 붙는 상황이 있으면 불이 꺼지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진다면 당분간은 주가가 힘없이 추세를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잘하면요. 잘하면. 하지만 지금 뭐 테슬라 주가가 90% 이상 하락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트레이너 CEO란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 이유 자체가 대도 안 했어요. 이유가 뭐 전 세계 시장의 118%의 전기차 판매를 이룩해야 테슬라 주가가 이 정도다라고 했는데요. 테슬라의 모멘텀은 전기차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봇도 있고요. AI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주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뭐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가요. 물론 뭐 절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출렁출렁이는 파동이 발생할 수 있지만 테슬라는 이대로 망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NC소프트가 상한가 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죠? 예. 예, 참 신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투자했죠. 여기서 투자했는데 지금 상한가 갔습니다. 여기서 뭐 고통의 시간을 보냈죠. 조롱과 또 암투와 이런 게 있었지만 결국엔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상한가라 이해가 안 되죠. 예. NC소프트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 종목도 아니고 이게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유가 뭐냐? NFT를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블록체인 쪽으로 뛰어들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상한가를 보낸 이유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최근에 출시한 리니지 W의 그 실적이 좋은 겁니다. 거기에 뭐 전망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추세면 리니지 W로 안정적인 그 캐시카우를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겠죠. 예. 저도 약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 실제로 이 리니지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이 지금 얼마 정도 수익을 창출할지는 가늠이 됩니다. 그걸 떠나서 일단 지금 공매도가 또 급하게 상환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3일 뒤에 확인이 됩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 또 공매도를 상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공매도를 그냥 칼중 추듯이 해놓고 이제 상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상승이 최근 상승할 때 신용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좀 체크해야 돼요. 근데 NC소프트는 결론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승을 되돌리는 파동이 올 수 있어요. 상한가를 야금야금 잡아먹으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갭상승하면 분명히 음봉 발생할 거예요. 음봉이 발생할 건데 아마 우상향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NC소프트는 그냥 홀딩 하겠습니다. 정보가 불평등한 종목이 있다입니다. 지금 4시 26분부터 시작해서 공시가 떴는데요. 무상증자에 대한 공시가 떴습니다. 무상증자. 주식을 공짜로 주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요즘에 제가 이거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얘기할 때 유증상자, 무증상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의 피해죠. 저도 피해자입니다. 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상증자 소식이 뜨면 상한가를 가는 상황이 최근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이 더 심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무상증자가 떴다고 해서 그냥 묻지마 상한가를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확실히 개인 투자자, 초보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와서인지 무상증자라는 소식이 뜨면 상한가를 가버립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의 뭐 매동이 몰려서 상한가를 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런 시장 분위기를 이용한 세력들이 그냥 이건 작전 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망만한 종목들이잖아요. 거기서 상한가를 간다는 건 아마 작전 세력이 개입했을 확률이 높다입니다. 주식시장에 작전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최대한 논리를 동원해서 있다라는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 겁니다. 주식시장에 작전 세력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상증자라는 모멘텀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현혹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떠나서 시간의 거래는 10분마다 이루어집니다. 무상증자 결정이 뜨기 전,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왜냐하면 무상증자가 결정되면 주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가 정지됩니다. 근데 정지되기 직전까지도 그 장중에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시간에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약 500주 넘죠. 500주. 500주라고 하면 얼마야? 이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5만원 주고 하니까 500주면 2,500만원. 2,500만원치 돈이 들어온 겁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이건 제가 꽤 오랜 기간 가지고 있고 비중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을 태워서 한번 털어먹고 다시 들어간 종목이죠. 네, 다시 들어간 종목이고 장중에 많이 올라서 일단 수익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상증자가 떴다는 거죠. 무상증자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화면 정지해놓고 쭉 읽어보세요. 좀 무상증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증자인데요. Bond with Warrant, BW라고 하죠.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증자니까 자본금이 증가한다. 어떤 자본금이 증가하느냐?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 이익 잉여금이 있습니다. 회사에는 이익 잉여금, 그다음에 주식을 처분해서 얻은 이익 같은 것들을 자본금으로 옮겨서 자본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1대1 무상증자라고 하면 내가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는데 한 주를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주식을 1,000만 원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2,000만 원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거 제 농담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무상증자가 있더라도 그냥 나의 평가금은 1,000만 원인 겁니다. 주식만 2배로 느는 거예요. 즉 조금 있으면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주식 가격이 절반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 수가 2배로 늘죠.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유동성이 늘어납니다. 유동성. 시장에 매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액면분할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NH한국사이버결제를 보면 5분봉을 2달치 봤습니다. 그냥 쭉 움직이고 있는데 거래량이 조금씩 터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락하다가 이제 상승하는 거죠. 거래량 터지고, 이건 좀 머니까 설마 이 정도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2달이란 기간이 그렇게 길어 보이지만 무언가 회사가 큰 방향을 결정할 때 최소 한 달은 고민할 겁니다. 자, 그럼 2달 됐고 한 달 끊겠습니다. 여기 한 달로 끊으면, 자, 거래량 올라갔죠, 올라갔죠. 그 다음에 뭐 잔챙이 거래량 있다가 최근에 이제 정보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거래량이 조금씩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폭발했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좀 가까이서 볼까요? 예, 4일치입니다. 4일치를 보시면 요 거래량이 발생합니다. 거래량 발생하고 오르진 않아요. 오르지 않다가 무상증자 발표 전입니다. 아직. 근데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꽤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쭉 상승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아직 무상증자를 발표하기 전이란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죠? 예, 제가 정보의 흐름을 한번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이런 무상증자 같은 거는 회사의 경영진이 결정할 겁니다. 뭐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는 의사결정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실무자가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도 그 위에 사수, 그 다음에 보직장, 그 다음에 경영층,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 회사 밖으로 릴리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 경영진이 결정하기 전에 요 가족 친척 지인이 알겠죠. 회사 경영진의 가족 친척 지인이 알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회의를 했는데 실무자가 왔어요. 회사 그 이익 잉여금이 이 정도고 지금 현재 거래량을 봤을 때 회사의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상증자도 좋은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이 이익 잉여금을 이렇게 증자에 활용해도 회사 재무에는 큰 타격이 없어요. 뭐 이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럼 경영책을 들을 거예요. 그렇군. 알겠어. 뭐 진행시켜.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 경영진이 술 먹다가 야, 우리 회사 무상증자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뭐 그 자리에 있어봐야 아는 거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 내부 관계자도 알겠죠. 회사 경영진이 들을 정도면 회사 내부 관계자를 다 거쳐갔을 겁니다. 회사 내부 관계자의 가족, 친척, 지인이 아는 거죠. 뭐 자사주 그 계약 담당자, 그 IR 담당자도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언론에 내야 되잖아요. 언론에 내려면 언론사 담당자랑 얘기할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가족, 친척, 지인이 알겠죠. 그럼 여기서 끝나냐? 이 가족, 친척, 지인의 또 가족, 친척, 지인이 다 알 겁니다. 그렇게 정보가 도는 거예요. 그 정보의 맨 끝단에 있는 우리 같은 허접한 개미들은 포토를 보고 아는 겁니다. 포토를 보고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공시를 보고 아는 거예요. G3BNT 사례도 얼마 전에 있었죠. 계속 알아가다가 갑자기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는데 기사에서는 도저히 이유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상한가가 장 열리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폭발적 매수세가 이어진다. 근데 1시 50분이 되니까 40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결정됐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간 지 4시간 뒤에 이게 밝혀지는 겁니다. 정보의 끝단에는 우리는 이런 기사를 보고 아는 거죠. 3자 배정 유상증자네? 라고 하면 종목에 가보면 상한가가 있는 거예요. 약간 이런 사례도 있다.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불평등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정보가 뭐 공평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정보가 불공평해, 야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누가 뭐 공평하라고 정해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거를 알고 인지하고 어떻게든지 냄새를 맡아야 된다라는 거죠. 무상증자의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액션이라고 했잖아요. 즉 회사 왼쪽 주머니에서 빼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 겁니다.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본 그 주식 평가금이 2배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교수와 박사님이 무상증자 액면 분할이 장기적인 주가 부양은 못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 양의 평균값을 나타낸다는 게 그런 공시를 했던 시점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성과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뭐 무상증자 발표로 상한가, 뭐 상한가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추세를 파악해 볼게요. 무상증자 발표했을 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권리락이 발생했을 때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경향이 맞다면 NH한국사이버결제도 권리락 즈음에는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추세를 봤을 땐 그래요. 하지만 이번에 무상증자 발표로 내일 갭 상승을 한다면 음봉을 그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투심이 과열됐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형님들한테 부탁을 한번 할게요. 나도 좀 미리